힘들어요. 서로. 네. 서로 힘들죠. 그러면 서로 힘들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앨범 속에 그 애는 이름이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 또 걔는 작곡돌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오늘 또 서기준 작곡가님 모시고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서기준입니다. 예, 저번 영상에 나왔을 때 제가 제 선글라스 끼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립니다. 서기로그 라는 음악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굉장히 또 작곡가로서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아이돌들이랑 작곡을 같이 하면서 좀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해주시고 작곡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돌들이랑 같이 작곡에 투입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작곡돌, 작곡돌 우리 애는 우리 음악 작곡 직접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기가 아니냐. 사실은 작곡가 뒤에서 다 시키고 작사가 뒤에서 다 시켰는데 이름을 아이돌 이름을 넣는 거 아니냐, 유령 작사가를 쓰는 거 아니냐, 유령 작곡가를 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부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긴 그런 거는 진짜 해본 사람한테 진짜 제가 했으니까 좀 말을 좀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쪽에서는 당연히 아티스트가 작곡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몇몇의 특별한 회사를 제외하고요. 그 회사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예요. SM 엔터테인먼트는 딱 보시면은 아예 너는 아티스트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그 가수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종현 씨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냥 아티스트로 밀어줬었고 뭐 레드벨벳의 아이린이나 뭐 에스파 윈터스 곡 쓴다고 한 적 없잖아요. SM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완전 대기업 스타일로 부서가 딱딱딱 나눠져 있고 자기의 일을 딱 했을 때 톱니바퀴처럼 회사가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자유분방 쪽은 약간 YG인 것 같고 여기는 약간 정형화된 스타일. 나중에 소녀시대 분들이 작사에 좀 참여를 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작곡돌이 잘 없고 아이돌 친구들이 곡을 쓰는 문화가 언제부터인지 전 기억이 납니다. 빅뱅의 G드래곤 이제 씨가 JTBC 뉴스룸에 나왔었어요. 그때 나와서 빅뱅은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되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저희 곡을 저희가 쓰잖아요. 그때 당시 빅뱅 말고는 잘 없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빅뱅이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는 또 G드래곤은 살짝 연예인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밑에 수많은 후배들이 쫙 따라 했었죠. 그리고 회사들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아티스트들이 곡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아이돌도 아티스트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너무 좋죠.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얍삽한 건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을 꺼내겠습니다. 우리 회사 아티스트가 참여해서 같이 쓰는 노래는 곡비를 깎습니다. 곡비를 깎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곡가들한테 돈을 좀 덜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아티스트가 참여하면 그 부분만큼은 돈 안 줘도 되니까. 좀 깎습니다. 그의 논리는 뭐냐면은 당신이 제대로 수많은 데모들의 경쟁을 뚫고 우리한테 지금 곡을 판 게 아니라 우리 아티스트와 같이 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회사에다가 원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러니까 저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몇몇의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몇몇 회사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양아치다. 이거 많이는 없는데 오히려 아주 큰 회사들은 안 그래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곡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곡으로 인해서 아티스트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또 이거 말을 해줘야 돼. 왜냐면은 내가 작곡할 땐 내 선배들이 이런 말 안 해줬거든. 인간들 막 좀 해주지 막 그랬는데 네,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바로는 작곡가를 끌고 갈 만큼 능력 있는 아티스트는 이제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악동 뮤지션이었겠죠. 이 곡 좀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와서 파일을 볼 때마다 항상 너무 좋았어요. 항상 너무 좋았어요. 이거 천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숟가락만 얹은 케이스죠. 근데 이제 뭐 악동 뮤지션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워낙에 유명한 작곡을 하는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의 가장 대박난 케이스가 아닐까. 뭐 이런 느낌으로 딱 남아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거는 작곡돌 이거는 과연 진짜인가? 진짜인가?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진짜 막 한두 마디 요 정도 참여하고
이름 넣어서 작사 정말 요만큼 참여하고 이름 넣어서 아 이거 우리 애가 참여했어요. 우리 아이돌이 여기 참여해서 우리 애들 작곡돌이에요. 이러면서 회사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게 그렇게 정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게 되면은 현재 작곡 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곡 스타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멜론이나 어디 들어가서 SM 엔터테인먼트인 아무 가수나 클릭을 한 거예요. 그 작곡 리스트를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작곡 이름이 뭐 빼곡히 5명, 6명, 7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도 어떤 분들은 당연히 몇 마디만 부르고 아주 작은 분량의 작곡에 참여만 하고 이름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똑같이 작곡가로 인정해주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작곡을 이제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작곡가의 어떤 그 판단이 나뉘어요. 자, 너는 2마디밖에 안 했으니까 작곡을 인정해 줄게. 다만 저작권료는 뭐 조금만 가져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저 같은 케이스예요. 네가 1마디를 했든 2마디를 했든 간에 그 1마디 2마디가 너무 좋아서 이 곡이 살았을 수도 있다. 다 엠빵.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이돌 중에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이 한두 마디 탁, 형 요거 어때요? 툭툭탁 해서 딱 작곡을 이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작곡가도 마찬가지란 거죠. 멜론 여기서는 그 작곡가의 지분이 몇 프로 적혀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저작권협회에 들어가봐서 검색을 좀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되게 많이 드는 예가 썸이에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정기고님. 네. 작사도 요즘 협업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작사 글자 수를 세서 지분을 나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합리적이래요. 자, 이거 분명히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합리적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딱 13글자만 딱 만들었어요. 난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죠.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파트가 제일 비싼 파트. 완전 그거는 뭐 완전 유행어도 됐었고 그 노래 킬링 포인트였으니까는. 자, 작곡도 마찬가지예요. 작곡가 아이돌이 뭐 틴탑으로 생각할게요. 킨 생머리 끄녀 했다 칠게요. 요거만 딱 해서 6글자만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했다 해서 너 킨 생머리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는 너는 지분을 적게 가져간다든지 야, 네가 작곡으로 참여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약간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참여한 게 적으니까는 작곡돌이라고 하기에는 얘는 좀 업혀갔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이 노래가 못 태어났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판단이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업혀갔다 판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압도적으로 작곡을 잘한다는 아이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여자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소연 이런 쪽은 뭐 작곡가가 업혀가는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외에 많은 아이돌들이 업혀가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는 생각해요. 작곡가가 아닌데 회사에서 너는 작곡돌 해야 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작곡가보다 작곡을 잘하겠어요. 그게 힘들죠. 그 아이돌이 작곡에 참여 파트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바쁘잖아요. 이 아이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막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휴대폰 녹음입니다.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박자도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작곡가들이 그럴듯하게 잘 변형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아이돌이 봤을 때는 내 멜로디인 것 같기는 한데 분명히 뭐가 더 좋아졌어. 근데 내가 한 것도 100% 아닌데 또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야. 아이돌 애들이 고마워하죠. 형,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틴탑 출신 창조 음악을 또 같이 해서 발매를 했습니다. 창조의 예를 들자면요, 처음부터 멜로디와 래핑 끝까지 자기가 싹 다 합니다. 그러니까 트랙만 딱 주면은 싹 다 하고 자기가 부르다가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는 제가 고쳐서 다시 오고 자기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고 엄청 이제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걔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에 틴탑 할 때도 자기가 노래 싹 다 만들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휴대폰에다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멜로디 랄랄랄랄랄랄라 해서 보내주면은 작곡가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준다. 뭐 하지만 이제 휴대폰으로 하더라도 잘하면 괜찮아요. 제일 힘든 경우 알려드릴게요. 제일 힘든 경우가 뭐 갑자기 아티스트가 뭐 삘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휴대폰 켜고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힘이 들죠. 이런 건 힘이 들죠. 작곡가 입장에서 아이돌이랑 같이 작업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너무 당연하겠지만은 그 아이돌의 의지가 없을 때예요. 작곡을 하겠다는 뭐 회사에서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제일 처음에는 하고 싶었지만은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안 한다면 괜찮은데 앨범 내야 됐고 회사에서는 시키고 하니까는 의지가 없어서 딱 봐도 형 이거 형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씨 이런 거 하지 말지 왜 그런 경우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말 열심히 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실력이 부족한 거면은 작곡가들이 괜찮죠. 좀 도와주고 뒤에서 이렇게 뭐 멜로디 이렇게 흥얼거리면 그거 밑에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하면 되는데 막 그냥 뭐 회사에서 너는 지금부터 작곡돌이야. 이렇게 해서 강제로 막 작곡돌이 되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하려고 했는데 재능이 없거나 해서 힘들어서 싫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좀 많이 작곡가들을 힘들게 하고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죠. 그러면. 서로 힘들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앨범 속에 또 그 애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또 걔는 작곡돌로 계속 홍보가 되고 근데 또 보면 제 경험상 딱히 경험인데 이 사람이라는 게 회사에서 잘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포장을 잘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은 뭐 아이돌이라고 사실은 뭐 대단히 뭐 다른 뭐 그게 아니거든요. 회사 내에서 회사 대표님도 알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작곡을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싫어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작곡돌로 좀 밀다가도 금세 안 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조금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으면은 데뷔 초반에는 작곡돌이었다가 지금은 작곡돌이 아닌 사람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야 하지마. 저는 뭐 노래만 하겠습니다. 뭐 그래 되면은 당연히 그 부분 노래만 하는 게 좋겠죠. 뿅. 요즘에 보면 트와이스 또 자 트와이스 앨범을 또 보시는 거예요. 클릭해보면 작사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그래도 노래말 정도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나 봐요. 곡은 맞더라도 최대한 내가 노래 부르는 노랫말은 제가 쓰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아이돌이 보진 않겠지만은 본다면은 작사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돌이라는 게 좀 예쁜 인형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기획되어 있는 아티스트고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짬이 차고 나면은 회사에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가사 정도는 내가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다행히 저는 약간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저랑 같이 작업했었던 가수분들은 다 의지 충만했었고 물론 가끔마다 조금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부 다 의지가 되게 충만했었고 항상 보면 팀의 메인 보컬들이 노래 잘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멜로디를 만드는 건 탑라인이라거든요. 멜로디를 잘 만드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 춤을 잘 추려면은 춤추는 영상을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나는 춤을 추는데 춤추는 영상 한 번도 보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춤을 잘 추려면은 남이 춤추는 걸 많이 봐야 되고 내가 노래를 잘하려면 남 노래 잘하는 걸 봐야 되고 아이돌의 메인 보컬들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들의 젊은 멜로디 감각이 사실은 저 같은 작곡가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와 좋다. 그리고 우리 작곡가끼리 좋은데? 이거는 진짜 신선한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니엘이 예전에 이제 이거는 일본에 팔린 노래인데 딴따란딴딴 뭐 요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얘가 멜로디를 하는데 My name is 니엘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요게 딱 나오면은 이 뒤에 내용은 니엘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겠다라는 각이 딱 나오니까 쑥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책을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제일 처음 딱 한 페이지 딱 쓰고 나면 그 뒤부터는 계속 써지는데 처음에 스타트가 딱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스타트를 좀 잘 끊어줬다. 그러면 너무 좋죠. 작업실에 뭐 일주일에 막 3번씩 막 작업실에 오고 매니저가 막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차 끌고 막 오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우는 되게 곡이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에서 별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전혀 그 시간이 뭐 어디 뭐 낭비가 됐다던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뭐 좋은 곡 우리가 만들었고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만족을 못했네. 다음에 더 잘 만들면 되지. 그런데 막 오는 것도 10시에 보기로 해놓고 막 1시간 전에 막 못 가겠다 막 그러고 막 이러면 이제 힘들죠. 그 살인적인 스케줄 와중에 또 자기가 작곡을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싶어서 매니저도 대동 안 하고 그냥 자기 차 몰고 와서 열심히 했으면 그냥 그거는 만약에 그 곡이 수록이 안 되더라도 저는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은 성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래퍼 지코 가사 보면은 뭐 보면 대부분 힘들게 했는데 뭐 또 작업실로 가 이런 가사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 막 얼마나 다 정말
잘생기신 분이고 이쁘신 분이고 돈도 있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근데 끝나고 나서 바로 작곡가 찾아서 작업실로 가잖아요.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저는 되게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죠. 뿅. 남자분 중에서 진짜 곡 잘 쓰신다고 생각하셨던 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후이 그 펜타곤이었죠. 네.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노래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나 잘하시고 그리고 곡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고 멜로디도 좋게 나오고 여자는 전소연 남자는 후이 둘 다 큐브네요. 네, 둘 다 큐브. 전소연 씨는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전소연 씨는 제가 얘기 들으니까는 앨범 데뷔할 때부터 그 아이들이란 이름에다가 로고 만드는 것까지도 자기가 다 프레젠테이션 만들었고 회사를 설득했다 하더라고요. 뭘 해도 될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은. 약간 큐브가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회사가 확실하게 뭔가 아이돌들을 기획해서 밀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니네가 니네 능력 없으면 니네는 안 되는 거야. 약간 너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약간 이러는 게 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책임감을 좀 딱 주는 또 그게 또 있구나. 또 회사 내에서 그 내부 작곡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너가 작곡하고 싶으면은 이 사람이 같이 해봐. 또 이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네. 들을 수가 없고 또 작곡도 우리 애가 쓴 건 진짜일까 막 이런 사실 걱정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애가 쓴 거 진짜일까 했을 때 이 노래 3분 정도 된 노래에서 몇 부분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아마 썼을 거예요. 노래 전체를 다 쓰진 않았을 거고 몇 부분 정도는 같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사비 부분의 하이라이트 완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우리 오빠가 쓴 부분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또는 뭐 앞에 벌스 앞부분만 딱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것을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일단은 우리 오빠 작곡에 돼 있다면은 의지를 좋게 생각하자. 얼마나 힘들겠어. 피곤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래도 작업실로 가서 한 어떤 의지 그런 마음을 좀 높게 사주자. 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채널에 또 자주 나와주시고 앞으로도 사실 작곡 쪽이나 아니면 아이돌 관련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제일 그래도 경험에 의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주 같이 이렇게 함께 할 거니까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어떤 거? 저 광고 하나 하자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서울에 사신다. 자, 10월 15일 날 토요일 날에 저희 회사 가수가 공연을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데이트를 한다던가 뭐 토요일 날 할 거 없으시면은 공연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완전 메인스트림에서 작곡을 하시다가 인디 음악 한번 살려보시겠다고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 인디판으로 지금 뛰어드셨는데 저는 이런 용기도 너무너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또 우리나라 인디씬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앉아서 볼 수 있는 따뜻한 음악들이니까는 보러 오세요. 10월 15일 홍대 벨로주에서 엔츠라는 인디 가수가 이제 공연을 하거든요. 한번 엔츠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데이트하기도 좋고 뭐 괜찮을 거예요 아마. 많이 보러 와주시고 자 지금까지 이지우 서기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